안녕하세요, 소심입니다. 예전에 림백 LB13HW 리뷰를 올린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의자 추천해달라는 요청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쓸만한 사무용 학생용 의자를 골라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저도 곧 의자를 새로 구입할 예정이고요, 제가 써본 의자를 리뷰하는 게 아니라 각 제품의 특징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본 베이스 위에 다양한 재질의 제품들이 있지만 등받이가 메쉬 소재로 된 제품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방석이든 등받이든 통풍 잘 되는 제품이 짱이에요. 먼저 LB13HW 리뷰 기억나세요? 홍보 동영상이나 조립 동영상을 보면 이렇게 틸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틸팅도 잘 되고 편안해 보이죠? 그런데 사실 이게 틸팅이 아니라 스프링이에요. 이렇게 편안하게 기대면 틸팅이 돼야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발에 힘을 주고 있어야 돼요. 힘을 빼면 바로 튕겨져 올라와요. 세상에 어떤 미친놈이 발에 힘주고 이러고 쉬고 있어요. 제가 한번 책상에 앉으면 10시간씩도 앉고 하는데요, 척추를 기대고 쉴 수가 없어서 어깨와 목의 피로가 너무 심해요. 이전에 쓰던 딱딱한 이런 의자가 훨씬 오래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엉덩이는 아파요. 그래도 등받이가 고정돼 있어서 기대고 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기대지지도 않아요. 척추 무게 분설을 못 시키니까 장시간 앉아 있으면 척추 아작내는 겁니다. 림백 의자 부속품 설명하는 유튜브 영상에서 이런 제품은 잠시 앉는 용도로 사용하랍니다. 그럼 판매 상세 페이지에 그렇게 쓰던가 이씨. 이런 부속품 종류 설명하는 영상을 누가 봐? 조회수가 1800도 안 돼. 게다가 학생용 의자 카테고리에 이런 쓰레기들로만 채워놨어요. 사무용 의자 카테고리엔 좋은 의자들을 넣어놨어요. 왜 학생용 카테고리를 저렴이 위주로 채워놨냐고. 애들이 지네 돈으로 의자 사니? 공부하는 학생에게 더 좋은 의자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장시간 앉아서 일하거나 공부하면 등받이에 기대고 잠시 쉬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되면 침대로 가서 눕게 돼요. 당연히 책상 앞에 다시 앉을 의지가 꺾이게 되죠. 그래서 저는 당장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바퀴 많이 움직이고 나면 바닥에 까만 가루도 떨어져 있어요. 림백 의자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의자 잘 만드는 회사거든요. LB13HW보다 상위 모델들은 훌륭해요. 문제는 LB13HW 외에 다른 모델들은 경쟁사들에 비해 메리트 있는 가격은 아니라는 거. 그럼 림백 모델 중에 좋은 제품과 이런 쓰레기들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의자 아래에 이런 쇠뭉치 부속이 있죠? 이걸 럭킹이라고 해요. 럭킹을 보면 높낮이 조절 레버와 틸팅 고정 레버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두 개죠? 그런데 레버 하나로 다 조절할 수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새끼들입니다. 이런 싸구려 럭킹을 베이스로 하는 모델들은 믿고 거르세요. 사실 저가형 의자들은 중국에서 만든 럭킹을 기본으로 여러 회사들이 돌려 쓰는 거예요. 럭킹과 기본 베이스 위에 재질을 선택하고 디자인을 만드는 거죠. 의자 클라우드 펀딩 보신 적 있나요? 그냥 만들어진 기본 베이스에 색깔과 재질만 다르게 하면서 클라우드 펀딩 하는 게 참 웃기죠? 지네가 자체적으로 럭킹을 개발했으면 인정. 그런데 그렇지 않죠. 지금부터 제가 살펴볼 회사들의 여러 모델들 대부분 똑같은 제품을 다른 회사에서도 찾으실 수 있어요. 그걸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의자의 가격과 기능은 럭킹에서 판가름 나는데요. 그럼 럭킹의 종류를 살펴볼게요. 회사마다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렇게 레버가 하나만 달려있는 게 단럭킹, 두 개가 달려있는 게 투럭킹, 혹은 멀티럭킹. 투럭킹 중에 가동 범위가 조금 더 넓고 튼튼한 게 스마트 틸팅 럭킹, 그보다 상급으로 프론트 럭킹, 다이나믹 럭킹이 있습니다. 단럭킹은 높낮이 조절과 틸팅을 할지 말지 이렇게 두 가지 기능만 제어할 수 있고요. 원통을 돌리면 틸팅 강도가 조절되죠. 멀티럭킹은 틸팅한 상태에서 원하는 위치에 고정이 가능합니다. 이 다음 단계부터가 가격이 좀 세져요. 저가 의자는 멀티럭킹까지입니다. 프론트 럭킹은 보통 방석 위치를 앞뒤로 움직이는 게 가능하고요. 단계별 럭킹이라고 해서 멀티럭킹처럼 원하는 위치에 고정을 딱 시키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고정이 가능합니다. 멀티럭킹은 틸팅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잠금을 풀면 등받이가 갑자기 팍 올라와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고정을 시키면 락킹을 딱 푸는 순간 팍 하고 올라와요. 그래서 등을 기댄 상태에서 풀어줘야죠. 그래야 갑자기 팍 튀어 올라오는 일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프론트 럭킹은 안티쇼크 기능이 있습니다. 잠금을 풀어줘도 안 튀어 올라오고 등으로 눌러주면 딸깍 하고 올라와서 안전합니다. 다음은 다이나믹 럭킹. 많이 고가인데 CDG나 듀오백 같은 곳에서는 이런 류의 럭킹을 자체 개발합니다. 다이나믹 럭킹은 리미티드 틸팅 기능이 있습니다. 틸팅이 어디까지 넘어갈지 딱 정해주는 기능입니다. 내가 여기까지만 넘어가게 할지, 여기까지 넘어가게 할지, 여기까지만 넘어가게 할지, 이런 걸 리미티드 틸팅이라고 하고요. 틸팅의 편안함도 차원이 다르다고 합니다. 자신이 편한 위치를 정해놓으면 기댈 때마다 레버에 손이 가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림백 제품들은 색감이 너무 예뻐요. 이 재질의 색감을 어찌나 잘 뽑았는지 심쿵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저는 흰색 성애자라는 거. 흰색을 좋아한다기보다는 인테리어 색감이 통일돼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저는 심플 인테리어는 3가지 색을 넘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LB19HB 제품도 좋고요. LB31HB, LB32HW, LB36HB, LR39HW 제품도 괜찮아요. 완전 흰색 제품이 없어서 그렇지. LB15HB 제품은 레버가 2개고 틸팅도 좋아요. 그런데 등받이가 이렇게 생긴 제품은 좌우로 흔들리거나 한쪽으로 쏠리는 사례가 후기에서 보입니다. 태생적으로 고정이 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제품은 다른 회사 제품도 저는 안 권합니다. 이런 의자도 있어요. 모델명은 안 나오고 그냥 중역 의자라고 보이는데 뒤에 옷걸이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아이디어예요. 저는 집에서도 의자에 자켓 걸쳐 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CDG 같은 경우에는 액세서리 부속으로 팔더라고요. 이것만 따로 구입해서 기존 의자에 장착할 수 있죠. 결론은 림백은 의자 잘 만드는 회사다. 하지만 경쟁사들보다 저렴한 건 아니다. LB13HW만 경쟁사보다 저렴해요. 미끼 상품 같은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 더 저렴한 회사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림백의 고급 모델들을 살펴볼까요? LB95HB 399,000원, LT50HW 349,000원, LT50HB 309,000원, LH42CS는 그나마 좋았는데 홈페이지는 안 보이네요. 듀오백이나 CDG에 준하는 성능이에요. 그런데 가격이 고급 브랜드랑 비슷하거나 더 비싸요. 듀오백은 전문기사가 직접 배달와서 설치까지 해주고 의자 고장나면 출장을 와요. 바디 깨진 거 부속을 무상으로 교체받았다는 글도 봤습니다. 그럼 이거 도대체 뭐가 더 싼 거냐고요. 러킹이 좋은 제품은 이름 없는 회사 제품도 가격이 듀오백이나 시리즈랑 비슷하거나 더 비쌉니다. 직접 낑낑거리며 조립해야 하고 고장나면 버리거나 분해하고 포장한 다음 다시 택배로 보내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저도 시리즈나 듀오백 가격이 거품인 줄 알았어요.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싼 거였어요. 심지어 중국에서 직구하는 의자들도 좋은 러킹 쓰면 가격이 비슷해요. 그게 손상 제품이 오면 반송도 못합니다. AS 당연히 안 되고요. 플라스틱 마감이 나쁩니다. 중고나라에 보면 CDG나 듀오백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싸게 올려놓으면 좋다고 사가는 분들이 있는데 의자 가지러 직접 가야 되잖아요. 또 작은 차에는 싣지도 못해요. 시간에, 기름값에, 현금만 가능하고 차 없는 사람은 의자 사려고 자동차 빌려야 하죠. 드물게 미개봉 제품도 올라오는데 본인이 직접 조립해야 되잖아요. 저는 CDG나 듀오백 같은 중고는 가격이 인터넷 최저가의 60% 가까이 돼야 싼 거라고 생각합니다. CDG나 듀오백 같은 고급 브랜드는 몇만원 싸다고 중고 구입하지 마세요. 바보짓입니다. 그냥 여담으로 림백 LB85HW 소개해보면 디자이너 소개가 있어요. 국내 최고 디자이너가 만들었다. 포트폴리오도 화려하죠. 유명한 브랜드들의 대표 모델들을 디자인하셨네요. 근데 뭘 디자인했다는 거야? 한 개 디자인하고 특허권을 갖고 계신 건가? 제가 디알못이라 이러는 건가요? 그리고 가성비 쩌는 회사가 있어요. 동서가구. 특히 1인 리클라이너 제품군. 침대형 의자라고 하죠. 가성비 미쳤어요. 유튜브에 가성비 의자 리뷰 넘쳐나죠. 그런데 동서가구 제품이 없어요. 좋은 제품 라인 내놓고 마케팅 1도 안 했다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동서가구 모르는 사람 있어요? 이런 유명한 기업에서 유튜브 채널 활성화도 안 하고 제품 동영상 조회수가 유튜브 시작하는 사람들보다 적어요. 마케팅 부서가 없거나 일 안 한다는 거죠. 제가 찾는 메쉬의 흰색 제품을 살펴볼까요? 콜디 모델과 프리즈 모델, 덴티스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각각 모델명 DF641016, DF909534, DF908136, 오메가, 라비오, 덴티스. 아무리 봐도 같은 모델인데 모델명이 다르게 붙은 경우가 많아서 그냥 콜디, 프리즈, 덴티스라고 부를게요. 등받이 조절, 헤드레스트 조절이 없기 때문인지 콜디가 약간 더 저렴합니다. 그래 봐야 가격 차이가 큰 게 아니라서 디자인만 보고 고르겠지만요. 방석과 발 받침대 옆부분이 흰색이라 더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회색이 아닌 블랙 앤 화이트라 세련됐어요. 그런데 다리가 크롬 도금입니다. 물론 스틸 다리가 플라스틱보다는 고급 제품이에요. 그런데 스틸에 플라스틱 입혀서 디자인한 제품들도 있죠. 다리만 화이트로 보내줄 수 없냐고 문의했더니 안 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뭐 당신네가 그렇게 챙겨줄 리가 없지. 화이트 다리만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끼울까 했는데 흰색 다리는 파는 곳이 없네요. 참고로 의자 주요 부품이 파손되면 여러분이 직접 수리 가능해요. 다리나 바퀴, 러킹도 나사 위치 사이즈만 맞으면 따로 주문해서 조립할 수 있습니다. 프리즈 모델은 흰색, 회색, 검은색 조합입니다. 방석과 발 받침대는 그냥 까만색이라 흰색이 적어 보여요. 그런데 이건 다리가 흰색입니다. 덴티스는 다리도 흰색인데 방석이 땀차는 합성 피혁입니다.
아우, 왜 이렇게 흰색을 나눠 가지냐고. 이 라인에 단점도 있습니다. 등받이에 기대면 틸팅이 되는 게 아니라 고정 아니면 눕히는 거 두 가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각도 조절해서 몸을 뉘일 수는 있어요. 그러려면 레버를 수시로 만져줘야 하죠. 사실 보급형 게이밍 의자들이 대부분 이렇죠. 그래도 척추 기대고 쉬지도 못하는 LB13HW보다는 나아요. 그리고 단점 하나 더. 이 박스 모서리 부분이 각이 져 있어요. 부속 디자인의 부재죠. 아이를 키우거나 큰 애완견을 키우는 집에서는 불안할 것 같습니다. 아마 럭킹과 팔걸이, 발판 베이스를 제조하는 회사가 따로 있을 거예요. 똑같은 베이스로 보이는 다른 회사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이 동서가구만큼 다양하지가 않고 안 예뻐요. 가격도 더 비싸고요. 동서가구라는 이름을 달고 더 저렴한 게 신기합니다. 림백에서도 똑같은 베이스 모델이 있습니다. 동서가구몰 홈페이지에는 이런 제품도 있어요. 울트라 릴렉스 디자인 체어라고 99,000원에 배송 무료입니다. 저는 이 제품도 예쁘더라고요. 편안해 보이고요. 다음으로 볼 제품은 명작 가구 VX50. 딱 보면 디자인이고 기능이고 뭐 하나 빠질 게 없어 보여요. 기능적으로는 훌륭합니다. 가격도 10만원이면 뭐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그런데 팔걸이와 등받이 결합 방식이 문제입니다. 등받이는 이렇게 나사 3개로 고정됩니다. 팔걸이도 이런 결합 방식이에요. 이게 뭐가 문제냐? 등판 팔걸이는 물론 지탱하는 하판까지 플라스틱이에요. 안 부러지는 게 이상한 거예요. VX50 좋아서 재구입했다는 유튜버 분도 하판이 깨져서 재구매한 거예요. 그냥 부러지면 문제가 아닌데 등을 기대고 있거나 팔걸이에 몸을 지탱하고 있다가 부러지면 크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팔걸이 자체가 부러지진 않을 거예요. 팔걸이를 지지하고 있는 하판이 깨지죠. 등받이는 나사 체결 부위가 깨질 위험이 커 보입니다. 절대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리고 패브릭 마감 보이세요? 마감 내구성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천을 더 많이 뽑아서 안으로 말아 넣어야 해요. 사람 체중으로 천이 앞뒤로 밀리면 금방 벗겨지고 찢어집니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성인 남자는 구입하지 않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 외의 저가형 의자로 코시나 스파인, 다나카 프리미엄, 체어클럽에서 저가 라인업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림백 LB13과 같은 중국산 저질 러킹을 베이스로 하는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30 체어라는 모델을 소개합니다. 온도 30도를 유지해준다고 해서 30 체어입니다. 의자는 원래 움직이는 부속이 많을수록 가격이 비싸집니다. 30 체어는 정말 의자에 들어가는 기능을 모두 꽉꽉 눌러 담았습니다. 요추 지지대 조절, 팔걸이 높낮이 조절, 방석 앞뒤 위치 조절, 넓은 헤드레스트에 고품질 러킹. 그래서 가격도 20만원에 가깝습니다. 10만원 전후의 저가형 의자를 찾는 취지와는 거리가 좀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언박싱하고 조립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광고에서는 고급져 보이는데 생으로 보이는 영상에는 플라스틱 마감이 많이 허접해요. 방석도 쿠션이 아니라 메쉬 한 장이에요. 그냥 그물 한 장 위에 앉아있는 거예요. 고급 브랜드들도 이런 메쉬 방석이 있어요. 심지어 더 비싸죠. 이런 의자는 수명이 가장 먼저 닿는 부분이 방석 메쉬 부분이겠죠. 사람 몸무게는 지탱해 줄 거예요. 그런데 실수로 볼펜으로 방석을 찌르면 그냥 쫙 찢어지는 거예요. 가위라도 떨어뜨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방석 메쉬 찢어져서 다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회사에서 보험이라도 들어놨나요? 20만원 주고 이거 살 거면 그냥 돈 조금 더 주고 시리즈나 듀오백 같은 고급 제품 사는 게 나아 보입니다. 정말 뭐 하나 완벽하게 만족시켜주는 제품이 없죠. 저는 그냥 동서가구 리클라이너 쪽으로 좀 많이 마음이 기울었어요. 그냥 기대면 등받이가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틸팅은 안 되겠지만 그냥 손잡이로 조절하죠 뭐. 발판은 필요 없는데 제가 의자 위에 오래 앉아있으면 양반다리를 하고 싶어져요. 동서가구 리클라이너는 발판 위치를 조절해서 양반다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품 비교하려고 동서가구 판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말이죠. 우리가 모델 찾아보고 가격 비교했던 게 좀 허무해졌어요. 요추 의자, 듀얼백, 침대형, 방석 깊이 조절, 기타 등등 각자가 원하는 기능성 의자가 거의 다 있어요. 그런데 가격은 낮아요. 동서가구 온라인몰에서 본 제품을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하면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의자 브랜드와 가격 고민되시는 분들은 그냥 동서가구 모델 검색하거나 동서가구 판매 페이지에 들어가 보시길 권합니다. 동서가구에서 10원도 받은 거 없어요. 선택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건 뭐 알면 알수록 선택이 더 어려워지네요. 제가 뭘 구입할지 아직 못 정했는데 구입하면 다시 리뷰 올리겠습니다. 안녕.